이렇게 바쁘신 중에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지신 우리 새 총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대담을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30주년 특집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우리 총회장님들과 대화를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총회장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오늘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뭘까? 이걸 좀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전 총회장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에 진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그래도 시급하다 하는 게 교회와 사회와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식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모든 주요 교단이 교사가 감소하고 있고 또 1998년 IMF 사태 이후부터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와 세속화가 진행해서 참 어려운 한국교회인데 그게 가장 큰 한국교회 이 추락의 원인이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 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신행일치, 믿는 바를 신행일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그래서 보다 그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그런 연애가 꼭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교단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으로 우리가 신행일치를 해나가자 그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정말 좋은 말씀. 우리 총회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민족 복음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 입장에서 종교 개혁 500주년을 이제 저희가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개혁주의 사변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특별히 기독교 사회는 장로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시며 증경총회장이셨던 장종현 총장님 그분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제 주창하셨고 저희가 작년 총회 때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개혁주의가 사변화된 것을 실천운동으로 바꾸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기도운동이라든지 복음으로의 복귀라든지 성령운동이라든지 나눔운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가서 다시 개혁교회가 살아나야 이민족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3,000교회씩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제2의 부흥의 불결을 솟아오르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한테 자책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던져줘야 할 메시지는 뭐고 치유를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 총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비트코인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도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전한 그 사회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이 그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주는 긍정적인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신호를 보내서 이런 소위 그 일확천금을 꿈고 건강한 그 근로와 사회 생활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나 또 정부의 입장에서 분명히 설명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일확천금을 꿈꾸는 참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조 회장님. 비트코인 역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이세돌 기자와 그 알파고의 바둑대국을 이제 보았었잖아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건을 통해서 좀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직장에서 이 비트코인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러 온 사람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에 정신이 빨려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젊은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일하기가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최충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행성 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폐쇄하면 더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좀 폭넓게 살펴봐야 할 일 같습니다.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씨앗을 뿌리고 동안기에 좀 쉬었다가 동번기에 또 추수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 생활의 원초적인 삶을 살 때에 생각도 하고 여유가 있고 이웃과 친근감이 있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화되어 가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차지하고 분업화되어지고 인간 사회가 전부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는, 그러다가 이제 IT 산업으로 진보해 나갈 때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박스에서 소리가 나오나, 어떻게 박스 안에서 사람이 출연하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떻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무실이 같이 옮겨 다니는 것 같고 마치 비서 몇 사람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4차 산업 세상이라는 세상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1차, 2차, 3차 산업을 또 세계를 다 합쳐 놓은 것보다도 더 희한하고 경이스럽기도 하지만 신비스럽기도 하고 놀라운, 그래서 그것이 놀라워서 나중에는 위험할 정도로 갈 그럴 방향으로 4차 산업은 흘러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에는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에서 빨리 각 국가들이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가들이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좀 허황한 꿈에 빠지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어서 적폐란 말까지 지금 나왔는데, 하모니를 이루고 통합을 해야 할 이 사회가 이런 데서 벗어나 가지고 뭐 모든 분야를 나와 의견이 다르면은 다 적폐라고 할 정도의 우리 조 회장님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특별히 국가의 행정 수반인 대통령께서 그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한마디와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국가의 모든 행보의 방향에 좌우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은 수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수석들, 모든 청와대의 비서진들, 이분들이 가장 측근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바르게 역사의 모든 관점에서 바르게 또 국가의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비서진들이 돌보고 같이 협조를 해야지 발전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과거 정권에 대한 어떤 흠집이라든지 그걸 들추면 역사는 예를 들어서 역대 조선시대 임금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무덤에서 다시 나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역사는 역사로서 좀 남길 부분도 있고 교훈만 삼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나 과거 역사를 현재 지금 집권된 정권과 역사 속에서 재정비하고 전부 그냥 뜯어 고치려는 역사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만들려는 일 때문에 과거 청산 어떤 적폐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국민은 불안하죠.